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이슈를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중요한 내용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10년 만에 삼성 회장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공석이 좀 오래됐었잖아요. 네. 오늘 이사회 안건에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다음 보시죠.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앞서서 좀 전해졌고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 삼성그룹 내에서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주목을 받는 양상이고 개장 직전인가요? 그때 실적도 확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도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네, 잠정 연결 실적, 확정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이제 연결 실적의 확정은 부분별로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정도에 대한 확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확정 실적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명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오늘 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이사회 결의가 안건이 통과가 됐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회장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다 이제 11월 1일 날 취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관련 뉴스에 대한 부분의 파급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 쪽으로서의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오너 체제가 더욱더 확고화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 이제 미래전략실에 대한 폐지와 함께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바이오 쪽 그리고 금융 쪽 이렇게 따로따로 놀던 회사가 결국은 이제 오너의 지도력 하에 전반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그룹사의 미래 상승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 잠정적인 부분으로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결국은 이제 오너가 왔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또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의 실적이 너무도 좋긴 했었지만은 건설업종 전반적인 부분으로서의 주가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전자 그리고 그 물산은 삼성 일가에서 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물산 쪽에 매기로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필요한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또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분석 자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고 그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지주사에 대한 신규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전환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갈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그렇죠. 관련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시 좀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 첫 번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 증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들이 왜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이 1차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연준의 피벗 가능성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에도 75bp 할 거다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제는 50bp 할 거다라는
확률이 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달러에 대한 제한 요소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환율이 많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감축의 의지를 좀 발표를 했어요. 투자 대폭 줄이겠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SK하이닉스만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전반적인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30%가량 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키옥시아도 그렇죠. 키옥시아는 웨이퍼 기준으로서의 출하를 30%가량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또 하나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얘기. 즉 이제 EUV 장비에 대한 반입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EUV 처리를 하고 중국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고려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 자체도 미국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팹을 매각을 하거나 장비를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쪽의 출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러한 감축 추세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메모리 출하량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 공급의 상승량은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2019년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2018년도에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물량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2019년도에 공급량 자체가 5%가량 늘어났었는데요. 해당 시점에서 수요량 자체는 15에서 20% 늘었어요. 그러면서 업황이 빠르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SK하이닉스처럼 많이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가 구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예. 주요 주변 회사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동참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욱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그거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말씀드렸던 이러한 주변 회사들의 공급 축소 의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수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중국 쪽의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TSMC도 막 팔고 그러던데. 그렇죠. 예. TSMC 뭐 대만 기업 쪽의 우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관련된 이슈일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국의 본토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월요일 날 나타났었던 현상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자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중국 쪽에 대한 자금이 유출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물론 이머징 전체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오죠.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과연 중국 쪽의 자금을 유출하고 우리나라 쪽으로서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다른 것들을 떠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년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그리고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마다 힘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MSCI 같은 경우는 유동 시가총액 비율로 종목의 편출입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중국 기업들에 대한 편입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 대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반사.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다음 달에 뭐 반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수급에서 고조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풀어주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TSMC 팔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회사의 지금 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은요. 예. TSMC가 훨씬 캐파도 크고 좋잖아요. TSMC 엄청납니다, 진짜. 예. 뭐 발표하는 족족 최대 맞아요. 실적이에요. 정말 TSMC 는. 엄청난 실적이 예.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 지표들을 살펴봐도 지금 많이 밀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2, 3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일 때 그럼 밸류에이션을 다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 이면에는 예. 뭐 메모리에 대한 경쟁 악화, 거기에 더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TSMC 같은 경우도 수익성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중화권 쪽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전방 산업도 굉장히 크지만은요. 예.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야욕을 드러낸 이상 대만 쪽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락은 우리나라가 항상 받아왔었던 그 밸류에이션 하락으로도 귀결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TSMC에 대한 주가 하락이 오히려 또 글로벌 반도체의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포트 조정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살까요? 오늘 6만 전자 뭐 이렇게 터치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아까 봤더니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59,900원까지 찍고 네. 있었는데 6만 원을 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IDM 업체들의 주가를 봐야 된다라고 한 달여 전,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그 말씀 주신 소부장도 지금 다 잘 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6만 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못 간다고 하면 위에 물리신 분들이 속상해요. 그렇죠. 팔측에 계신 분들 속상해 많이 하시겠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물량의 축소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이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단기적인 반등폭 자체를 기존에 6만 원 정도로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뉴스 모멘텀에 따라 단기 목표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황개선은 아니에요. 지금 뭐 반도체 시황이 막 좋아질 거라는 그렇죠. 건 아니고 바닥 최악은 지났다는 그런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긴 한데 아주 크게 열려 있진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단기적인 고점 부근에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음 단계까지.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뭐 8만 원, 9만 원 이 정도의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가 갖는 의미는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힘이 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만 버텨준다면, 많이 빠지지만 않아준다면 종목 장세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 장세에 대한 평가, 뭐 소부장은 여전히 계속 사는 전략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예. 참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기업에 들어온 자금이 거의 한 70~80%가량 예. 됐었거든요. 거기에 속된 말로 몰빵이 됐죠. 그렇죠. 예,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업들로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맞죠. 예. 그렇게- 건설 오늘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설 얘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중소형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 다른 업체들로의 낙수 효과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혹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공급 축소에 따른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후행적으로 실적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러한 우려감들을 먼저 반영을 하고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소부장 관련 업체들보다 IDM 업체들이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소부장 업체들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결국은 종합반도체 가니까 소부장도 따라가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밸류체인은 삼성전자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삼성물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게 삼성물산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사기도 하고 실적도 잘 나와서 그런지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삼성물산 제가 이제 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어닝데이처럼 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제 눈에 이제 봤을 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기업은 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SEI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의 실적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과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분명한 것은 이제 캡티브 쪽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들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들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진짜 규모 보면은 타워 크레인이 몇십 대씩 이렇게 서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규모로 하는데
그 삼성전자의 공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다 수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에 대한 성장 구조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구조로 봤을 때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캡티브 쪽, 즉 이제 삼성 그룹사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부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적이라는 부분으로서의 삼성물산에 대한 성장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물음표가 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잘 나왔는데 그렇죠. 다음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다만 이제 삼성물산이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패션 부분과 리오프닝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방어를 해준다라는 다른 건설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강점이 있거든요. 예, 분산이 돼 있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을 봤을 때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물산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저희가 짚어봤었던 지배구조 이슈 내에서 결국은 이제 돈을 뽑아 쓰는 구조가 아닌 지배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모습이 더욱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업종 대비해서는 워낙 타 건설 업종 내에서는 워낙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삼성물산이요. 저는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제 뉴스적인 측면으로서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뉴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의 기대 요인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뉴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사실 기대감이 다 끝나는 노출되는 뉴스로 되는 시점에서는 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언제쯤 그 윤곽이 드러날까요? 그거는 사실 저는 사실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일정 부분은.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제 이렇게 뉴스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게 계속 시장에 뉴스로 작용할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뉴스가 어느 정도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는다라는 부분 정도가 아니라 예.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해당 뉴스와 함께 좀 주가가 튀어 올라올 때는 예. 나오자 이런 정도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은 지배구조 관련 이슈입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의 룸은 조금 더 남아있다는 의견으로 삼성물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이야기 하나만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